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목 디스크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디스크까지는 아니어도 목이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목이 아플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또 목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의학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좀 올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이나 어깨가 불편해서 내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실 거고요. 네.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온라인 계약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고 있죠. 전통적으로 4, 5월이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목 한번 안 아파 보신 분 없을 텐데 그럼 이런 증상들이 있었을 때 목 디스크, 그러니까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봐야 네. 될까요? 기본적으로 목이 한 번씩은 다들 아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목 디스크의 증상들이 상당히 일반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목을 삐끗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이 부분들이 목 디스크였더라. 네. 이런 식으로 치료의 시기를 넘어가는 것들이 더 문제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의 모형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목의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에는 총 7개의 뼈가 있고 그다음에 8개의 신경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상부 쪽에 1, 2, 3, 4번의 신경이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두통이나 현기증 같은 일반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목 디스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4번에서 7번까지는 우리가 어깨 쪽이나 등 쪽에 우리가 뻐근하다, 뻣뻣하다 이런 식의 통증부터 시작해서 팔 쪽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등의 그런 증상들이 같이 가지고 오게 되고요. 안쪽에 지금 보는 것처럼 디스크가 있고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디스크가 눌리게 돼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정확한 우리가 디스크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이제 경추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컴퓨터도 할 때도 있고 또 스마트폰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왜 목에 무리가 갈까요?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이 부분들을 네.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기본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앉아있는 자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의자와 그다음에 책상의 높이가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앉아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등이 꾸부정하게 목이 앞으로 빠지는 동작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목이 정상적으로 C자의 커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목이 앞으로 쭉 빠지면서 일자목의 증상들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왼쪽에 정상적인 목의 C 커브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일자목 또는 거북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걸리는 하중의 8배에서 많게는 한 30배까지도 목의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네. 근육과 인대 쪽에는 많이 당겨지는 근육과 인대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네. 증상들을 가지고 오겠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하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디스크를 누르게 되고 디스크가 튀어나가려는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목 디스크에 걸린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한 번의 외상으로도 목 디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 치고 요새 사람들은 다들 운동은 부족하고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고요. 우리가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디스크는 조금씩 달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쪽에 있는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젤리 같은 물질들의 탄력성이 줄어들게 되고 디스크가 언제든지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이때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대부분 사고가 요새 크게 나지는 않죠. 네. 순간적인 약간의 접촉사고로 인해서
일반적인 두통이나 현기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이 이 부분들을 방치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정밀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임을 확인을 하고 그때 늦게 치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됩니다. 네, 치료 시점이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뭐 일자목이다 또 거북목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이게 디스크로 또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목과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디스크에 균등하게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데 앞쪽으로만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디스크는 풍선과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누르게 되면 뒤쪽으로 튀어나가는 힘이 강해지게 돼요. 이때 말씀해 주셨던 조그마한 충격 아니면 조그마한 뭐 삐끗함, 잠을 잘못 잔다든지 목을 삐끗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뒤쪽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튀어나간 부분들이 척수라는 신경을 눌릴 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올바른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 좀 이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을 주로 호소하세요? 네, 세 가지의 기본적인 증상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전조 증상 또는 초기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목 뒤쪽이 당기는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혈압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근육통과 가장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본격적인 증상들이 시작이 되고 신경에 대한 압박 또는 자극이 시작이 되면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육과 인대를 다치게 되는 우리 담이 결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네. 근육과 인대 기원성의 연부 조직의 통증들은 가만히 누워서 쉴 때는 통증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등이나 아니면 팔 쪽으로 통증이 전파된다는 신경학적인 통증의 전파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심해지면 손이 떨리고 저림 등의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는 디스크가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병원에 꼭 내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증상이 좀 가볍다고 판단을 할 때 뭐 파스 붙이면 낫겠거니 하고 병원에 안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떨 때 그럼 병원에 찾아가면 좋을까요? 통증이 점차 이어지는 상황들이 좀 잦아진다 또는 네. 너무 길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시간들, 어떤 만큼의 통증 이 부분들은 환자분들에 따라서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의 증상들에 해당을 하신다면 이건 근육과 인대 쪽의 문제가 아니구나. 신경 쪽의 문제, 즉 디스크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과 어깨 쪽의 통증이 아니라 등으로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어깨를 타고 팔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들, 당기는 통증들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팔 쪽에 저린 느낌이 가만히 있을 때도 나타난다면 이때는 목 디스크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병원에 꼭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목에 나타나는 질환들이 워낙 또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이 또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네, 건가요?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엑스레이를 기본으로 해서 정확하게는 MRI라는 정밀 검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진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우리가 신경 쪽에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한쪽에 통증이 나타나고 이 부분들이 목의 통증인지 아니면 디스크의 통증인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통증이 있는 쪽으로 목을 최대한 젖히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넘긴 상태에서 머리를 꾹 한번 눌러보시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통증을 유발을 해봤을 때 목에 단순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목이 아픈 쪽에 반대쪽에 당기는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 부분들은 양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팔 쪽으로 증상들이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등 쪽으로 찌릿한 뭔가 날카로운 그런 통증들이 나타난다면 이 부분들은 신경에 대한 자극이 있다는 걸로 양성의 반응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때는 목 디스크를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뭐 자가 검사나 혹은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가 판정이 났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한의학적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신경의 손상이 개입된 목 디스크라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의 손상을 다시 회복하고 염증 반응 산물들을 빼낼 수 있는 한약들을 가장 먼저 투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침이나
봉침 같은 이런 요법들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추나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삐뚤어진 뼈나 아니면 관절면들에 다시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그런 작업들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리 쪽보다 훨씬 더 통증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작침이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동작침은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 지금 이 환자분이 목 디스크 때문에 급성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됐고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목 뒤쪽에 기본적으로 승모근이라는 근육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 우리가 침을 놓게 되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침을 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이제 동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목을 뒤로 젖히는 것들이, 목을 끝까지 우리가 돌리는 것들이 90도가 다 나오지가 않죠. 네. 자, 평균적으로 이렇게 침을 맞은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동작침을 한 10분, 15분 정도 하게 되면 관절의 가동성을 일단 높여줄 수가 있어요. 점점 이렇게 가동성이 네. 좋아지게 되면 안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 반응 산물들의 회복을 훨씬 더 이제 빠르게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신진대사가 원활함에 따라서 이런 염증 반응 산물들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동작침 치료 요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실제 이제 호전된 이런 치료로 호전된 환자들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63세의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 뭐 목이 크게 아파 보시거나 그다음에 목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목 디스크 환자분들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어떤 거냐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목이 아프기 때문에 목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움직인다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네. 환자분들이 들어오실 때부터 내가 목을 움직일 때 제가 하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몸통과 목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몸통과 목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일종의 깁스를 한 것처럼 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특징들이 네. 있어요. 이 환자분들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오셨고 일반적인 상황들보다는 디스크 쪽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돼서 가장 먼저 MRI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지금 이게 환자분의 그 당시에 영상 자료입니다. 6번하고 7번 쪽에 디스크가 뒤쪽으로 후종인 데를 뚫고 튀어나와서 디스크가 파열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군요. 사이즈가 조금 많이 큰 편이었고 네. 뒤로 내려가는 척수신경을 많이 눌렀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안정시에도 통증이 너무 심했고 치료 초기에는 야간의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됐고 결국 체력의 저하 때문에 회복이 훨씬 더 더뎌졌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동작침 치료를 하셨네요. 네, 일단 네.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동작침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고 네. 한 20분 정도에서 일단 동작을 조금 더 만들어 드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약 치료라든지 신경근 회복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추나요법을 통해서 천천히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후에 우리가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었고요. 네. 네, MRI 소견들을 다시 찍어보니까 아직까지 흉터처럼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아까 나와 있던 이런 디스크가 많이 회복돼서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정말 그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확실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치료라는 게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신경 자극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의 통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불편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취해주는 것들, 이 부분들을 가장 먼저 좀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통증이 더디게 났기 때문에 다른 질환들보다 훨씬 더 느리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꼭 차근차근 치료하면 방금 보셨던 이 환자분들처럼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디스크 질환이 있으면 꼭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네. 꽤 많으세요. 디스크 질환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척수를 심하게 누르거나 그래서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지 쪽에 마비가 생기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빼고는 사실상은 수술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디스크의 흡수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치료가 그렇게 어려운 질환들은 아니고요. 전체 환자분들 중에서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거나 마비가 오는 이런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분들은 1에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뭐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이제 평소에 건강을 잘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추 건강.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평소에 뭘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1년에 우리가 시기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횟수들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라는 부분들을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면 중간중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쉬는 시간들, 스트레칭하는 시간들을 조금씩만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 목 디스크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